예, 드디어 언제 우리 철조 선생님께서 형제를 하셔 육친론에서 그동안 빡빡 우기시고 부처장이라든지 자녀장이라든지 부모장에서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소리까지 해가면서 비평을 하셨어요. 자, 이 사장은 형제예요. 네 번째. 첫 번째 부처, 그러니까 부부지간, 그 다음에 자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 급수대로 가죠. 중요한 것.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주는 사례명조가 두 개예요. 그렇지만 형제지간의 우위, 덕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중에 누가 패하고 누가 더불어 누가 흥하는가를 보려면 뭐에 달려있다? 용신, 뭐를 써요? 재신을 쓰는 데에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 재강에서 쓰는 용신이 재신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긴 봐야 되는데 중경, 무겁고 가벼운 걸 봐야 된다고 했지만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 이 재성이라 그럼 곧 형제지간에 이 재성을 가지고 다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겁재죠, 결국은요. 예, 그러면서 철조 선생님께서 비견과 겁재를 따로 나눠서 분리를 하세요. 예, 그래서 보시죠. 임시와 했어요. 비견은 형이 돼요. 그리고 겁재는 폐재라고 했지만 이게 겁재예요. 아우가 된다. 그럼 결국은 형의 입장에선 아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녹인, 양인이나 겁재가 곧 역시 동차론, 같은 이론으로 하면 된다. 자, 찬찬히 설명을 할게요. 15가지 경우예요. 그러나 이건 역시 자세히 들여다봐도 될 것 같지만 사례명조로 풀으면 얼마든지 풀릴 수 있는 사주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살이 왕하면서 무식, 식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일주가 공격을 받죠. 살에 대해서. 살중무인, 더군다나 이것도 역시 화살을 못하니까 곤란하죠. 일주가. 폐재를 해서 합살을 한 경우, 이 폐재라는 것, 겁재가 살을 합살을 하는 경우, 이것은 반드시 재력, 아우의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도움이 있다. 그런 거예요. 살이 왕하면서 식신이 약해요. 그러면서 인수가 또 약한데 재성을 만났어요. 이건 더 제국인이 되니까 더 안 좋죠. 그러나 비견이 적살, 비견이 하나 있어서 살을 대적한다 라고 하면 반드시 또 형의 힘을 받을 것이다. 왜? 비견이 형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또 다음, 관성이 가볍고 상관이 무거워요. 이건 뭐예요? 관성이 이거 지금 상관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비겁이 또 생상을 이건 반드시 이건 아우의 해로움이 있을 거예요. 제살태가다. 그리고 비겁이 식진을 돕고요. 그러면 반드시 만난다. 형제의 더러움을 만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재경하면서 겁중해요. 이것도 뭐예요? 군겁정제가 일어나는 거죠. 인수가 또 상관을 제해요. 이런 때는 불면사마지우, 이게 뭐냐? 사마의 근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형제의 초람을 만나다 사마천의 벌금을 국가에 내지 못하고 궁형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의 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살당, 재성이 살과 무리를 이루고 있어요. 비겁 방신을 하면 크게 읽는다라고 했어요. 가히 충분하게 동면, 이게 뭐냐? 큰 이불 속에서 한 이불을 덮고 뒹굴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그 참 좋은 거죠. 이거 안 했네요. 주공의 근심이요. 재성과 관성이 실세를 했어요. 겁인이 사령이에요. 이거는 또 문제가 많죠. 이게 두 번째 사주의 경우인데, 두렵다. 주공의 근심.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여기 각주에 처리해놨지만 이 주공의 세 동생이 관체, 곽과 몰락한 은나라의 후계자 무경이라는 사람이 합세를 해서 주공을 괴롭히는 거예요.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요.
주공이 주나라를 세울 때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동생에 의해서 합세해서 하는데 물론 제압은 시켰어요. 주공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참 우리 철처 선생은 참 역사도 잘하시고 물론 중국 양반이니까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거예요. 재화살이 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비겁이 이걸 막아준다 라고 하면 형제지간에 덕이 있어서 한 이불 속에서 뒹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형제가 7, 8이면 한 이불에서 막 이불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살이 중하면서 인수가 없다? 이거 큰일 났네요. 일주가 쇠하고 상관이 딱 엎드려 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면 영원에서 이거 할미새 영자예요. 뜰에 있는 할미새가 무흥탄해서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미새 영자예요. 살왕복인 인복 살이 왕한데 인수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비겁은 또 무기예요. 그러면 아우는 비록 공경해요. 공경하려고 애를 쓰는데 형이 반드시 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왕인경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요. 그러나 재성이 듣기예요. 제국인이 되는 거죠. 형은 비록 사랑스러나 아우가 무성, 성공을 할 수 없다. 일주가 비록 쇠하나 인왕하면서 월제, 제각을 잡고 있으면 형제가 아주 무리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주가 막 그걸 거예요. 자, 신왕하면서 봉효, 신왕하면서 봉효, 이 편인을 만났다는 것이죠. 겁재가 중하면서 관이 없어요. 그럴 때는 혼자 주지 자수성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왕하니까 아무 관계 없어요. 재경겁중 이거 큰일 났어요. 재경겁중이에요. 식상이 그런데 화겁을 해서 겁재를 화해갖고 하도 이거는 뭐냐 가다 없다 두속 이 조속자예요. 그리고 참 이거 없는 거. 자, 그러니까 한 말의 조와 척포 한자의 배가 없는 것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한탄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다. 재경우 겁 이것도 안 좋아요. 관성이 또 명현해요. 그러면 재성이 가벼운데 관성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부자 무엇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저도 연기 영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콩을 삶는 거예요. 저도 콩을 삶는데 뭘로 떼냐? 그 가지를 가지고 떼요. 이게 이 형제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본래는 눈물을 흘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콩을 삶는데 콩대로다 불을 지피면 그 콩대에서 나온 콩이잖아요. 그걸 삶는데 콩가지를 가지고 들이댄다? 이거는 슬픈 일이죠. 그러면 형제지간에 근심이 생기는 건데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괜찮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관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은 재성이 가벼운데 겁재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 관성이 재성을 힘을 줄 뿐 막아주는 거죠. 이 겁재를 딱 막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편인이 편인과 비겁이 봉중, 그리고 재성이 가볍고 살이 엎드려 있을 땐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이죠. 전령해서 이건 날개 영자예요. 날개가 꺾어진 것을 습히우는 새이다라는 것이죠. 면할 수 없다. 미면. 이래서 이건 안 좋은 뜻이고요. 주세 유인 그래도 괜찮네요. 그런데 재성 봉고, 그래서 반대로 허락한다. 이건 괜찮아요. 당체지 경수, 당 이건 아가이 나무 당자, 채 이건 뭐예요? 해당화가 아니라 뭐죠? 채나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살구나무예요. 이렇듯 해당화 살구나무가 다투어서 빼어남을 다투는 걸 경쟁한다라는 것이죠. 좋다. 그래서 논하지 않고라고 했어요. 이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강의 지 희기를 논하지 않고 전빙 모두 의지한다. 일주의 애증, 일주가 좋고 나쁜 것,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을 살피는 이 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찰, 의적, 그 정치함을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불험, 이중부정이죠. 그럼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곧 다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서 이걸 번호를 붙였어요. 왜냐하면 이 번호가 없으면 읽으시는 분들한테 헷갈릴까봐 전부 번호를 붙여서 12가지, 15가지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전부 번호를 붙여서 해석을 해놨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사례명조 242번이 편입격이에요.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이 편입격은 제각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편입격이에요. 그러면 요즘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건 편의는 우선 제하고 봐야 된다. 그럼 이 노래 유금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수가 체가 돼요. 자수가 있고요. 금생수하고요. 인고요. 정임 한목은 되지를 않습니다. 화는 안 돼요. 그렇지만 철조 선생은 분명히 정임합에서 인해함표를 해서 인성이 강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성이 강해서 좋다고 하시지만 그렇게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래서 수체인데 지금 수금으로 흐르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후운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따 프로그램으로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자, 철조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화 세무 춘초라고 했어요. 춘초 이 노래예요. 편인격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편인격은 뭐라고 그랬죠? 구제 중생을 한답시고 가짜 구제 중생이죠. 그리고 이거 잘못하면 악습이 살아난다. 그래서 직업이 노래방, 술집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운이 좋아서. 그럼 이것도 편입격도 돈 벌어요. 그러나 편입격은 우선 금으로 재줘야 되는데 금은 쓸 수 없다. 수체 토화 영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도와주니 별로 좋은 일은 없다. 말하여 상,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자로 해석하면 안 되죠. 도울 상자예요. 상화 유형, 불을 도와서 기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활을 해서 부작 왕론, 왕한 것으로 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벌써 철저님은 뭐를 생각하신 거예요? 수가 강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간의 임수 통근했어요.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해자 사랑 무제, 해와 자수가 사리왕에서 제함이 없다는 거예요. 토가 없다는 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수체 토와 용조인데 토 불용하잖아요. 이렇게 딱 프로그램하고 제가 정전 선생하고 저하고 만든 프로그램이 이거 그냥 이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희기, 정임, 인해, 합의해서 화인을 했다고 하지만 쫓아갈 수는 없다. 이 난, 어려움으로써 위은, 어려운 가운데 은혜로움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희지재성, 여기요. 재성이 생관괴인하니 관성을 세하고 인수를 괴인하는데 우도 저 정화를 얻어서 개두로 되니 활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불능극목 시킨다는 거예요. 불능, 극목을 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목을 극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위 동포7인, 형제가 7인인데 모두 글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형은 사랑을 주고 아우는 공경을 주었다라는 소리죠.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한번 봅시다. 설매음만 초범의 병인인지라 신약이다. 다행인 것은 정임인에 합의화한 것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은혜로움이 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면 목이 용신인 듯하다. 그러나 대우는 개두와 절각을 되었지만 지지가 수금으로
관성과 재성대운으로 흘렀는데 동포7인 개치 서형하고 2차 형의 재경 한 것을 보면 격국론 시대에나 나올 수 있는 설명이다라고 했죠. 그러나 저러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후운이 좋죠. 이 대운은요. 이 사람은요. 243 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천간으로 쭉 이렇게 흘러요. 후운이 좋고 지금 미대운에 들어와 있어요. 75살이고요.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지만 형제들이 7인이 다 글공부를 했다는 거 보면 그래도 형제는 형제 그 사람의 운에 따라 가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그럭저럭 갔을 거예요. 지금 여기 걸쳐 있죠. 그러나 이 지지로 이 신대운이 들어왔을 때가 가장 어려웠을 거예요. 신대운이 들어오면 안 좋죠. 수체 화토형제의 화용시인데 저는 수체 토화형제로 봐서 토불형이에요. 그럼 목화로 흐르면 돼요. 이 수체니까 이 대운은 안 좋았겠죠. 말년운이 좋은 사주예요. 다음 사주 볼까요? 이 사주는 참 안타까운 사주죠. 자, 이게 이제 양인격이에요. 그리고 화기격으로 저는 쳤습니다. 저희 컴퓨터도 또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사무호 병어 경인이에요. 이건 무게합파한 거예요. 이 경금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지만 이건 녹아내렸어요. 왜? 이 변하는 격에서 이 수가 결국 불로 변했다면 이 금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차조는 양인당권을 했다. 우봉생왕하니 덕 끓이는 것은 무게합파에서 화가 됐다. 화가 화로 변했으니 쟤는 중겁해서 소탈. 이 재성은 무리를 이루어 갖고 가서 다 뺏어 당긴다는 거예요. 형제가 유빈인데 개불성기 모두가 그릇으로 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우 불감 누를 만난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이제 임철조 선생과 설하고가 이제 설하고의 나쁜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없어요. 여조는 나의 조예요. 나의 명조. 임철조 선생 명조는 저 실살격에 있잖아요. 합관유살격. 여조는 연월이 모두 이거와 같아요. 합관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가 임진시예요. 연월이 모두 같다. 병호시고 환, 일, 임진시다. 여기에 임진시가 있어요. 그러니 진토 속에 있는 임수의 뿌리가 있어갖고 이거는 어떻게 됐든 합하든 뭐하든 이 대운이 무원년이니까 무어월이니까 이 대운이 흐를 것이다. 그럼 언제까지 고생을 한다? 이 4대운까지 고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철저 선생 사주는 개축운서부터 쭉 좋아요.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사주를 가지고 딱 시간만 바꿔놓고 내 명전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주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야. 나는 이래서 철저 선생 말을 믿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는 화격이고 나는 나의 명전은 임진시기 때문에 화격이 안 됐다. 그러면서 합반유살격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이 사주를 가지고 내 사주를 가지고 들었더니 합반유살격에 대기격에 대해서 좋을 거다. 40제까지 고민하고 때를 기다렸는데 오지 않으니까 사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공부를. 그때 바로 이 적천수 무엇을 봤을까요? 명리학원을 보신 거예요. 명리학원. 명리학원도 아닐 거예요. 적천수 원본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신 거죠. 임진시예요. 그러니까는 약한 살이 불능상제, 약한 살이, 살이 불능상제, 서로 도울 수는 없었지만, 역시, 이게 지금, 이 약한 살이라고 했고, 그래서 역시 6 형제가 있었는데, 등력자, 운이 좀 좋았다는 자는 일찍 죽고, 그 나머지는 불촉, 나머지는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이런 결과는 뭐냐? 끓을 타짜예요. 물을 끓어서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이 똑같아요. 이 철저 선생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당신 사주를 가지고 형제들이 뭐예요?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빠지고 여기다 요걸 집어넣었어요. 누구? 설하고가 지은 적청수 징의에서는. 그러니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기 사주를 설명을 한 부분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죠. 설하고 아주 음흉스러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증주를 했대요, 지가. 증주가 아니죠. 이걸 베낀 거죠. 요걸 빼놓고 요거를 여기다 붙여놨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빈이 태왕하니 재관이 무기하다. 형제가 반대로 적으면 쭉 비록 반소 오히려 적을 텐데 비록 있기는 하나 불여무약 없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없는 것만 불여무약. 비록 형제는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 관살이 태왕하면 역시 상관도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상관도 반드시 신재가 병왕해서 관인이 통분돼야만이 뭐뭐 할 수 있다? 돈우애지정 해서 우애가 있고 돈독한 우애와 애정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인이 득실하면 형제도 피해가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당신 사주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이 명조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행이라도 나는 다행히 그래도 이 사순을 넘기면 나는 이 계축 임자운이 오니까 된다. 근데 이 사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설명을 했으며 여기서도 설하고가 증주한 증의에서는 임철조의 명조와 비교하여 분석하여 설명한 부분인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결론적으로 차조는 경인시기에 증주자보다 더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명조는 염상격이 되는 것은 연간의 개수와 월간의 무토가 합하고 이 명조는 염상격이 되는 것은 이 명조는 염상격이 되는 것은 조금 이상한데요. 자연스럽게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무게 합을 해서 개수와 무토가 합을 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됐고 시간의 경금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려 쓸 수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대운 역시 사순대운 이후에는 종격을 거부하는 수대운으로 흘러 불행하게 된 명조다. 임철조 선생은 사순대운부터 수운으로 들어서 그래도 저 임진시에서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이 사주는 경인시라 아예 못 쓴다는 거예요. 금이 내려가서 흘러내려서 등력자 조망이라는 것은 똑똑한 형제는 일찍이 수운으로 흘러서 죽고 간명자는 그 나머지가 불초했다는 건 이 간명자가 하는 소리예요. 명주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삘삘이로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한번 이 컴퓨터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거예요. 화기격으로 분명히 컴퓨터에서 읽어줘요. 화체, 화용신이에요. 화토용신이에요. 자, 그러니 이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똑똑한 놈이 죽었다? 그럼 이건 이 수운이죠. 똑똑한 정자가. 이때 남았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똑똑하게 잘 살았다가 병신이지만 잘 살았다가 이때 그냥 그럭저럭 사는 거죠. 망해갖고. 불초자죠. 불초자. 69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염상격이고 임철조 선생은 아니에요. 합관유살격에서 대기격이 아니라 그 살을 쓰려면 살대운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살대운이 안 오면 백날 해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해드리잖아요. 억부로는 딱 해서 자 봐라. 이 사주와 내 사주가 차이가 뭔가를 경인시와 임진시의 차이가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참 소름이 싹 돋아요. 이런 걸 사주를 이렇게 철저 선생이 딱 설명할 때는요, 저는 진짜 소름이 싹 돋아요.
아, 대단하신 분이다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자, 다음 강의가 뭘까요? 하지짱. 이거 몇 단원 치나요? 하지란 뭘까요? 너 뭘 알고 있냐? 뭘 알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하짱이 있죠? 수학에서 기하.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 기자예요. 그리고 어찌 하자고. 그 기하가 중국말에서부터 나왔어요. 그렇죠? 어찌 하자예요. 기하. 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여기는 하지. 무엇 알고 있냐? 라는 것이고요. 네. 이 수학도요, 한문을 알아야 좋아요. 인수분해.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원인을 찾아라. 원인을 찾아라. 수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라. 분해하라. 예, 인수분해. 그러니까 저는 제 손주가 나면 수학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문부터 가르쳐갖고 국어, 수학을 가르칠 판입니다. 그래, 한문을 알면 수학도 잘하고요, 문법도 잘하고 다 잘 알아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문을 좀 많이 아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수학도 한문에서 나왔다니, 한문으로 다 했더니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학도 중국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제목을. 우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면 일본 말이 섞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문에서 지금 인수분해, 기하 이런 걸 쓰니까 적분. 그렇죠. 예, 쌓아서 나누는 거예요. 적분. 예. 쌓여서 나누는 것. 예, 적분. 이렇게 한문을 알면 수학까지도 편안하게 한다니까요. 알 수 있대.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척 했나요?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하지짱. 다음 강의는 자평진전을 하겠습니다. 자평진전 인수격의 치운론. 네, 하겠습니다.